기독교 한국침례회 차기 총회장에 꿈의교회 안희몽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안신임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침례교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을 통한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에 마련된 사진 스튜디오는 내원 환자들에게 사진을 찍어 선물하는 것은 물론 복음 전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차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버스기사의 행동이 사실 확인 후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에 대한 비판과 그 피해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각 교단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각 교단의 총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한국교회 개혁과 하나됨을 위한 비전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적 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끄는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혁과 하나됨을 향한 비전이 해당 임기에만 그리고 총회 때만 나오는 구호가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성 있게 힘있는 실천도 뒤돌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07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 꿈의 교회 안희몽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회기, 기독교 한국침례회를 이끌어갈 신임 총회장으로 꿈의 교회 안희몽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안 신임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침례교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며 침례병원, 연금제도 정착 등 교단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위기입니다. 사실 생존이냐 도약이냐 성장이냐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단을 섬기고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런 총회장으로 겸손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일정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선거는 총회 둘째 날 오후 치러졌습니다. 1,80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꿈의 교회 안희몽 목사와 새소망 침례교회 박종철 목사의 2파전으로 치러진 1차 선거에서 기호 1번 안희몽 목사는 915표를 얻으며 기호 2번 박종철 목사가 얻은 871표를 앞질렀습니다. 득표수가 3분의 2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교단 선거 규정에 따라 2차 투표가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박종철 목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며 안신임 총회장의 당선이 확정됐고 회원들은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안희몽 목사는 기침총회 90차 총회 군경부장, 100차 총회 교육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교단의 개혁에 앞장서 왔던 인물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가 경주에서 제102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와 선거가 이루어진 총회 첫날 풍경을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진행된 예장합신 총회에는 목사 총대 136명, 장로 총대 66명 등 총 202명이 참석했습니다. 19일부터 2박 3일간 개최하는 총회에서는 먼저 개회 예배를 시작하며 성찬식을 진행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화해와 섬김을 다짐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최치룡 직전 총회장은 세상이 변한다고 진리가 변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전해 받은 복음을 바른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굳게 지키자라고 설교했습니다. 총회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역시 임원 선거입니다. 예장 합신 총회는 임원 선거에 후보가 따로 선정되지 않고 출석한 모든 총대를 대상으로 투표용지에 추천인을 적어 과반수를 득표한 총대가 임원 선출이 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표 중 183표로 과반수 추천을 받은 인천 송월교회 박삼열 목사가 102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삼열 총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훌륭한 총대들 앞에서 부족한 종이 이 직분을 받게 돼 송구하다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감당하고 선배 총회장들의 모범을 따라 교단을 이끌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른 신학, 또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정말 좋은 이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착한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이 운동을 아주 열심히 일으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어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127표로 전주 세중앙교회 홍동필 목사,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115표로 역곡동교회 백성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또 제대로 돼야 되고 교회들이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을 또 마음에 두고 앞으로 미력하지만 이 부분에 힘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신교단이 좀 더 한국교회에 내실 있고 또 개혁적인 그런 섬김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총회에 보고된 예장합신의 교세 현황에 따르면 노회는 21개 노회, 교회 수는 총 948개로 지난해보다 24개 교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102회 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총회 임원들은 올바른 진리로 교단을 이끌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경주에서 제102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풍암계림교회 윤세관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계속해서 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에 선출된 윤세관 목사는 기쁘지만 무거운 마음 또한 있다며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총회나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102회 총회에서 기장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총회장 선출 이후에 진행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서울성일교회 김춘선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 군산 믿음의 교회 이강권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기장총회는 교단총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총회 절차와 내용적인 면에서 치리총회적 성격을 탈피하겠다며 예배와 문화, 교육의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최우식 목사를 총회 총무로 선임했습니다. 최우식 총무는 염곡동에 총회 비전 센터를 세워 교단 발전의 기틀로 삼겠다는 공약을 다짐하며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교단을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최 총무는 총회 임원과 신학부장, GMS 이사, 화해중재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추석을 맞이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추석 나눔 행사를 구세군 대한본영에서 진행했습니다. 구세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추석용품을 구입해 전국 사회복지 30곳의 기관들에 전달해 소외계층을 지원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공영방송의 파업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국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언론회는 방송이 권력에 기대어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감시자의 위치에 서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이를 비판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청와대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김 후보자가 개최한 학술대회를 동성애 적극 옹호자들로만 편향적으로 구성한 행위를 규탄하고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강서구의 장애인 학교 건립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것을 지적하며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은 한국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교를 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그중에 자신의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평소에 사진을 잘 찍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진 선교는 어떨까요? 캄보디아에서 사진 선교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권순영 사진 작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진 선교를 이어오고 계시다고요? 예, 제가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그 헤브론 병원의 그 일상을 촬영해서 네. 금년 2월부터 호주와 한국에서
헤브론 병원 24시라는 제목으로 선인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도 한국에서 순회전이 전국을 돌면서 계속 열리고 있는데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는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헤브론 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아서 캄보디아에서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촬영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사진 찍히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면 사진을 통해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병원 축가위원회에서 금년 5월부터 병원 3층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최근에 설치 작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네. 헤브론 병원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200~300명이 찾아오고 있는데 2007년에 한국인 크리스찬 의사들이 뜻을 모아 세운 병원인데 캄보디아에서 지금은 전문적인 의료 기술로 좋은 소문이 나 있는 병원이죠. 네네. 그리고 영적, 육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망이 필요하고요. 네. 무엇보다 생활이 어려워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는 그들에게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리면 그 사진을 보면서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계기가 되신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복음의 그렇죠, 통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뜻을 가진 다른 분들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사진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겠고요. 네. 제가 그곳에 사진을 A4 사이즈 컬러로 프린트를 해주는데 사진 밑에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러한 성구를 크메르어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진을 그들이 볼 때마다 이 성구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역은 제가 혼자 감당에는 너무나 벅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사진가들이 많이 동참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50명의 사진 선교사와 50명의 사진 컴퓨터 사역자 등 한 100여 명의 헌신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50명이 일주일씩 섬겨주면 1년 동안 스튜디오가 운영될 것이고 그래서 그 헤브론 병원의 그 스튜디오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여 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일어난 버스 하차 논란, CCTV가 공개되면서 일단락이 됐죠? 예. 지난 이제 9월 11일 월요일 날 그 SNS를 뜨겁게 달군 그 버스 240번 기사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이제 그 내용은 시내버스에서 이제 아이가 내린 후에 그걸 이제 뒤늦게 이제 엄마가 차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절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차를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버스 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다음 정류장까지 갔다. 이런 얘기였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미리 내린 여자아이는 5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그런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더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버스 기사는 이제 이 글로 인해서 인터넷상에 이제 비난과 욕설을 엄청나게 받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조사가 시작됐고, 또 버스 안에 설치된 그 CCTV에 의해서 이제 진실이 밝혀졌는데, 서울시에서의 조사 결과는 그 당시 버스 기사는 그 노선에 이미 2차선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노선상의 안전 문제 때문에 중간에서 내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버스 기사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최초에 이제 글을 쓴 네티즌도 사과를 해서 일단락됐지만 버스 기사는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고 하고 또 그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S사의 글로 이 일이 알려졌고 또 이게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이 버스 기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첫 번째 이 글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썼다. 이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최초 목격자가 이제 착각을 했거나 또는 오해, 또 이 점에 대해서 아니면 왜곡된 과장, 이로 인한 글이 결국은 이제 이런 커다란 그런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결국은 이제 애꿎은 기사만 이제 공공이 적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비난을 못 이긴 이제 버스 기사 딸이 결국은 이제 글을 올려서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제 결국 판단하기 좀 어렵게 됐을 때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고 또 CCTV가 마침 차 안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서 결국은 버스 기사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밝혀졌죠. 근데 이제 당시에 보면 CCTV에 보면 엄마가 그 아이가 내린 것을 알아챈 것은 한 10초 후에 알아챈 것이고 또 이 차가 다음 정류장까지 간데 걸리는 시간은 뭐 한 20몇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류장과 다음 정류장 사이 거리는 한 260m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버스 기사는 이로 인해서 공공의 적이 돼버렸고 엄청난 정신적 또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그래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달리 인터넷 세상이라 어떤 뉴스가 결국 전국에 알려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의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오전에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점심 먹기 전에 오전 한나절이면 온 국민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인프라가 이제 다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런 소식이 마치 뉴스 형식까지 갖게 되면 결국 일반인들은 그걸 진실로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왜곡된 사실이 진실처럼 일반 인식에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해명을 해도 해명이 일반인한테 알려지고 또 설득력이 없게 되는 그런 치명적 결국은 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여론몰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죠. 특히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 연예인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본 생활권이 침해됐다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죠. 물론 명예훼손으로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고요. 또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후의 약방문에 불과하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이미 본인은 결국은 일반인한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됐고 또 이것을 다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한테 인식이 고착화됐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주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서 이것이 일반인한테 그런 왜곡된 사실이 진실처럼 알려지지 않게 해서 그 본인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SNS가 결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경각심이 우선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왜곡된 사실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책임감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요즘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또 고통당한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이제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이제 뉴스의 형식을 갖고 있는 가짜 뉴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이 더 쉽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죠.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은 마녀 사냥으로 해가 뜨고 인민 재판으로 해가 진다. 위험한 제국의 일상이다. 그래서 토끼몰이식 마녀 사냥은 모든 곳에서 자행된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토끼몰이식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언론 외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언론 뭐 많은 언론들이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글을 올리는 SNS에 개인 계정 글도 있고 네. 이런 글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클릭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점점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글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되고 있죠. 네. 앞으로는 한편의 입장만 듣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대로 판단하는 그래서 온 사회가 그 점에 대해서 부안해동한다면 네.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인터넷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생활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과 거짓을 바르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우리 사회에 가득한 이 미움과 증오의 에너지를 좀 바르게 분별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바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기준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해낼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가짜 뉴스나 SNS 계정에 잘못된 왜곡 과장된 글에 대해서 형사적인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게 형사적인 제재를 하다 보면 이 표현의 자유가 결국 제약될 수 있다는 그런 또 다른 잘못 또 단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중들이 결국은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제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은 사실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힘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 경우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네. 또 예수님이 결국 가리키는 그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거짓에 미혹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지향하는 한 거짓의 함정에 빠질 그런 우려는 없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은 결국은 네. 궁극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의 논란을 통해서 이 SNS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건을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네.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쪽 얘기를 들으면 한쪽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라는 것도 양쪽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고 거짓도 거짓 나름대로의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겪으면 그러면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이라는 게 100% 거짓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98%, 99% 진실의 바탕 위에서 그 끝에 살짝 바꿔놓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은 이 종교계에서도 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이단이라는 게 사실 거짓이라는 게 딱 드러나면 누가 거기에 속겠어요. 끝이 다른 게 그렇죠. 달을 이자 끝단자 아닙니까? 네, 네. 전체적인 건 그리스도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올라가다 끝에만 살짝 드러났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걸 흔들게 되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심을 진실한 신앙심을 키우면 키울수록 결국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대중들이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신앙적 중심을 바로 해서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레일이 10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KTX 열차 운임을 최대 70% 할인하는 특가 패키지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연휴 때 무엇을 할지 마땅한 게 없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